상위 1%를 향한 투자 전략을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진행의 정유현입니다. 긴장감 넘치는 목요일이었습니다. 오늘 수능 시험이 있기도 했고 뚜렷한 상승 모멘텀이 없는 시장에서 옵션 만기를 맞이해서 크게 하락하지 않을까 우려했는데요. 하지만 미국의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미국의 경기가 계속해서 확장할 것 같다라는 발언을 했고 또 오늘 장 막판에 우리의 구원투수 기관이 열심히 방어를 해주면서 코스피는 0.8%, 코스닥은 강보합권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대부분 다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고요. 오늘도 개별 종목 장세가 이어졌습니다. 특히 네이버는 일본의 자회사인 라인이 야후 재팬과 합병을 추진한다는 소식에 14% 이상 급등을 했고요. 임상 이상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필룩스도 급등했고 중국에서 흑사병이 발병했다는 소식과 함께 관련 종목들 상승하는 흐름 보여줬습니다. 한편 원달러 환율은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우려감과 또 홍콩 시위 격화에 다시 1170원 선 근처까지 오게 됐는데요. 아무쪼록 옵션 만기일이었던 오늘 무난하게 지나가는 것 같았고 향후 어떻게 흘러갈지가 중요한 시점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상위 1%는 어떤 전략을 가지고 가는지 궁금하시죠? 이에 대한 나침반이 되어주실 다비드 김정엽 전문가님 자리했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좀 보면은요, 뚜렷하게 상승 모멘텀은 없었지만 개별 종목들이 상승세를 이끄는 모습이었거든요. 네, 향후에도 이런 개별 종목 장세 계속 이어질까요? 일단은 지금은 뭐 시장보다는 개별 종목들 혹은 뭐 이제 개별 이슈 종목들, 뭐 일정 테마주들 이런 부분들의 종목들이 뭐 시장을 좀 이끌고 가기보다는 뭐 이제 이런 종목들이 이제 순환매를 돌면서 좀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들이 좀 한정적으로 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실 뭐 요즘은 뭐 정치 테마주 혹은 뭐 이제 개별적인 이슈가 있는 제약주들이라던가 최근에 이제 뭐 그 일반적인 종목들이 좀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뚜렷하게 이제 지금 수급이 집중이 되는 그런 현상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시장인 것 같아요. 일단은 시장은 지난주부터 좀 많이 밀렸었죠. 그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연속적으로 뭐 4거래일 음봉이 나왔다가 좀 의미 없는 양봉이 나왔다가 어제도 밀렸다가 뭐 계속해서 이제 이런 그림들이 나오고 있는데 중요한 점들은 아래쪽으로 뭐 계속 누르는 것 같지만은 뭐 이제 장 막판에 이제 지금 그 종가 관리가 잘 나온다던가 아니면 이제 지켜야 될 기술적인 부분들을 유지를 좀 시켜준다던가 이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이제 좀 나오는 모습입니다. 오늘 코스피는 그림이 좀 괜찮았고 코스닥은 뭐 이제 강보합권에서 마감을 했지만 코스피의 좀 눈치를 좀 보면서 좀 따라가는 그런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은 그림 정도는 좀 괜찮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제 만기일에 대한 부분들도 있었고요. 근데 이제 그런 일정들이 좀 끝나고 마무리가 되는 이제 국면이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뭐 나름대로의 좀 안정적인 그 방어 흐름들, 그다음에 뭐 기술적인 뭐 이제 바닥을 좀 다지는 모습들이라던가 이런 모습들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포착이 된 것 같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흐름을 좀 짚어보도록 할게요. 오늘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뭐 계속해서 이제 똑같은 부분들을 눌러주고 있고 오늘도 이제 그 초반에 그다음에 점심 시간이 좀 되기 전 시간에는 압박을 좀 강하게 들어가다가 막판에 이제 지금 종가 관리의 흐름들이 좋았고 오늘 좀 밀렸던 종목들도 시장이 이렇게 가다 보니까 아랫꼬리를 달면서 좀 뭐 이탈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졌습니다. 코스피도 마찬가지로 오늘 뭐 종가의 힘이 좀 더 더해지면서 막판에 이제 차트를 좀 다시 돌려놓는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그 위쪽으로 한번 올리는 구간들, 그다음에 이제 아래쪽으로 좀 미는 구간들,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N자형 파동이 나오려고 한다면은 요런 이제 좀 전고점을 붙이는 이런 모습들이 좀 같이 반영이 되어야겠죠. 사실 뭐 환율에 대한 부분들은 아직 뭐 부담스러운 수치는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지금 시장에 이제 뭐 11월 중순 이후 그다음에 12월 1월 여기는 이제 긍정적인 그 뭐 이제 요소들이라던가 기대되는 바들이 많습니다. 근데 지금 단기적인 흐름들을 봤었을 때 코스피 시장에서 오늘 기간의 방어는 좋았지만은 개인 위주의 장세가 계속해서 좀 나왔었고 오늘도 이제 외국인 매도는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뭐 6거래일 연속으로 이제 외국인이 매도 포지션으로 돌리는 부분들, 그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중간에 뭐 반등하는 하루 정도만 소폭의 외인 물량들이 들어오고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로 내리 외국인의 이제 매도 부분들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장에 그 뭐 외인 강한 매수세가
들어왔을 때 좀 전반적으로 시장의 상승과 잘 올라가는 뭐 IT라던가 혹은 코스닥의 좀 그냥 일반적인 제약주들 이런 종목들이 지금은 힘이 약간은 좀 딸리는 그런 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개별적인 이슈가 없는 그런 일반적인 종목들에는 힘이 좀 실리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은 지금 외인과 기관이 어느 쪽에서 어떤 소외된 종목을 어떻게 이제 매집을 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좀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오늘 투자병법에서 또 새로운 이슈와 그다음에 이 수급들이 시장에서는 말라가는 이 외인 수급들이 어디로 집중이 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단은 뭐 시장은 멀리 보면 긍정적이나 단기적인 이 수급 흐름들을 봤었을 때 개별적인 이슈 종목들이라던가 지금 수급이 만들어지고 개별적인 차트가 완성되는 종목들이 시장에서 수익이 좀 잘 납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부분들을 어떤 쪽에서 이제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투자병법 끝까지 또 그 시청을 해주시면서 오늘도 또 좋은 내용들 많이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시장, 양시장이 지금 지지선을 잘 지켜주면서 현재 바닥을 다져주고 있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긍정적인 흐름 예상하신다고 이야기를 하셨고요. 당분간은 개별 종목 장세가 이어질 것 같고 특히 이럴 때 외인과 기관이 매집하고 있는 종목들 잘 주목해서 체크해보시라라는 이야기까지 해주셨습니다. 전문가님, 네. 그렇다면 지금 긍정적으로 시장에 대해서 평가하고 계신 것 같은데 네. 이런 상황에서 어떤 주식 명언 들려주실 건가요? 네, 일단은 사실 우리가 우리 시청자분들 그다음에 저와 같이 이제 투자병법 그다음에 뭐 설명을 해드리고 종목 추천도 좀 많이 해드리고 하면서 즐거웠던 시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우리 9월 달에도 좋은 수익들 많이 냈었고 그다음에 이제 뭐 10월 달에도 넘어가면서 굉장히 좀 좋은 수익들이 좀 많이 났었죠. 근데 이제 제가 항상 저 스스로도 이제 기억을 하는 그런 이제 좀 명언이 있는데 주식이 잘 될 때 너무 자만하지 마라라는 그 주식 명언이 있습니다. 사실 뭐 저의 생각도 마찬가지고 이제 그 인터넷 같은 데서 주식 명언을 이제 검색을 하면은 많이 나오는 그런 글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덧붙여서 나오는 내용이 이제 뭐 마치 자신이 신이 됐다 생각하는 자세는 곧 파멸을 가져올 것이다 이렇게 좀 극단적인 표현을 또 쓰기도 하는데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내가 그러니까 수익 실현이 뭐 연속적으로 나온다고 하면은 그 다음에 이제 매수하려는 종목들에 굉장히 막 신이 나죠. 그 다음에 이제 평상시에는 뭐 요만큼 사고 요만큼 샀다 그랬는데 거기서 이제 뭐 큰 수익이 한번 나거나 혹은 뭐 이제 연속적인 수익 실현이 나온다고 하면은 흔히 말하는 그 다음에 이제 이거 한번 제대로 한번 찍어볼까 막 자신감이 막 하늘을 찌르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막 이제 공격적인 매매로 이제 뭐 흔히 말하는 이제 몰빵 매매 뭐 이런 부분들도 막 같이 좀 병행하게 되는 그런 그 심리가 좀 많이 생기기 마련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동안에 이제 수도 없이 많은 투자자분들을 봤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이제 같이 좀 이끌고 막 가드리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했는데 그런 가장 위험할 때가 수익이 가장 많이 날 때 같아요. 왜냐면은 똑같은 뭐 이제 비중과 똑같은 이제 기준에 맞춰서 종목들을 말씀을 드려도 이제 막 수익이 잘 난다고 하면은 그다음 종목에 이제 몰빵을 찍고 그다음에 좀 무리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공감을 좀 많이 하시는 좀 풀리지 않는 메비우스의 띠 같은 또 이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의 내용들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은 내가 꼭 조금 사면은 잘 날아가고 그 다음에 이거다 싶어서 이제 와장창 사버린다고 하면은 그 종목은 밀려서 빠진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죠. 근데 이제 항상 내가 그 뭐 주식이 잘 될 때도 그렇고 뭐 잘 안 된다고 할 때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기준과 똑같은 비중을 가지고 이제 포트폴리오를 잘 꾸려서 잘 간다고 한다면 항상 겸손한 자세로 똑같은 기준을 가지고 간다고 하면은 우리의 계좌는 이제 또 좋은 수익률이 계속해서 쌓이면서 꾸준하게 이제 올라갈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우리 시청자분들이 만약에 종목을 손절을 하게 된다고 하면은 그 다음에 이제 막 위축이 될 때가 있습니다. 주식을 하다 보면은 당연히 손절할 때도 있는 거고 예상에 이제 좀 맞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손절을 한다고 하면은 그 다음에 또 좋은 종목들이 보였을 때 막 위축이 되고 막 과감한 투자를 또 하지 못하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또 막 이렇게 쳐다보고 있다가 올라갈 때 이거 살 걸 그랬나? 그러면서 결국 또 뒤늦게 들어가는 매매를 진행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그래서 약간 그 주식을 할 때 특히나 이제 포트폴리오라던가 이런 거를 이제 짤 때는 약간 좀 알파고처럼 좀 기계식으로 딱 기준을 잡아놓고 하는 게 우리한테 이제 수익을 좀 더 잘 주는 그런 매매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한 4개에서 5개 정도의 이제 포트폴리오를 가장 좋아합니다. 그러면서 한 종목당 비중을 20% 넘지 않게
이제 뭐 분산 투자를 좀 하고 그다음에 항상 계좌에는 나의 주력주는 현금도 마찬가지다라는 생각으로 항상 또 현금을 좀 남겨놓으시는 그런 이제 계좌 관리를 하신다고 하면은 충분히 제가 생각을 했을 때 우리 9월도 좋았고 10월도 좋았습니다. 11월도 뭐 계속 진행 중인데 저는 12월과 1월 달에는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준만 잘 잡고 매매를 하신다고 하면은 충분히 우리가 올 겨울에 우리가 원하는 따뜻한 계좌 수익률들을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식이 잘 될 때 너무 자만하지 마라라는 말을 기억을 하시고요. 항상 내 기준에 맞는 원칙 매매를 진행을 하시라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향후 우리 시장 좋아질 것 같다라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요즘인데요. 이럴 때 자만하시고 너무 공격적인 매매를 하시기보다는 조금 겸손한 자세로 특히 포트폴리오 계획을 짤 때 계획성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분산 투자와 그리고 분할 매수 관점 꼭 유지하시라고 그 원칙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주식 명언까지 들어봤고요. 이제 저희는 편입주 AS 시간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AS 할 종목은 바로 DAP입니다. DAP는 오늘 장중에 20% 가까이 급등하면서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는데요. 특히 최근 외국인의 매수세가 많이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님, 네. DAP 이제 상승의 시작일까요? DAP는 이미 뭐 상승을 하고 있고 오늘 뭐 많이 날려버렸죠. 근데 이제 저는 추가적인 또 긍정적인 흐름을 기대를 해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DAP라는 종목은 지난번 그 휴대폰 부품주들 설명을 드리면서 PCB 회로기판 관련된 내용들을 좀 말씀을 드렸었죠. 그 당시에 이제 인터플렉스가 굉장히 좀 빠르게 날아갔었던 모습들이 나왔었고, 그 다음에 이제 후속 종목을 찾을 때, 그 121선, 제가 알려드렸던 기법 설명에 맞는 이 DAP라는 종목을 같이 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한번 하루 만에 큰 급등이 나왔었고, 한 일주일 정도 좀 눌리는 이런 구간들이 나왔다가 지금 다시 한번 정신을 차리고 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에요. 사실 이번에 그 이제 회로기판 PCB 이쪽으로 해가지고 뭐 그 휴대폰 판매 호조라던가 신제품 출시 이런 부분들에 대한 호재도 굉장히 좀 많이 붙었었던 그런 내용들이고, 실질적으로 이제 그 대부분의 뭐 IT 부품주들, 휴대폰 부품주들 이쪽 안에서도 컨센서스에서 예상을 했던 것보다 좀 좋은 실적을 발표하는 종목들이 많이 나오면서 실제로 이제 분위기가 다시 좀 개선이 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DAP 같은 경우도 오늘 19%의 장중 급등이 나왔고, 근데 이제 중요한 부분들은 이제 뭐 잘 올라가고 뭐 수익률이 좀 커지는 이런 부분들도 좋지만, 오늘 이 고점을 좀 치고 올라가면서 52주 신고가를 좀 새로 쓰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차트를 볼게요. 이 종목이 이제 최근에 첫 번째 파동이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파동으로 이어지는데, 거래량이 한번 터지면서 위쪽으로 찌르는 모습들, 그 다음에 이제 거래량이 상대적으로 여기 그 과거의 전 흐름들보다는 많이 좀 개선이 된 흐름이죠. 그 다음에 이제 센 거래량이 한 방 더 터지면서 이번에는 지난번에 만들어놨던 이 수준 안에 매물대를 위쪽으로 시원하게 돌파를 좀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주봉상의 차트와 월봉상의 차트를 본다고 하면은 이제 최초로 이제 좀 바닥 돌파가 다시 좀 나와주면서 거래량 늘려놓고 과거에 넘지 못했었던 이런 이제 저항선들을 돌파하고 재차 위쪽으로 치고 올라가는 이런 모습들이 나옵니다. 그럼 이제 일봉상의 잔파동에서는 단순한 이제 조정 구간들이 좀 나올 수 있겠지만은 이제 월봉 차트에서도 이제 뚫고 돌파가 좀 시도되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이런 구간들만 이제 추가적으로 올라간다고 하면은 52주 신고가를 계속해서 좀 갱신하면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그림이 좀 기대되는 그런 종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뭐 남겨놓고 계속 보고 계신다고 한다면은 뭐 분할 매도는 항상 또 필히 진행을 하시되,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뭐 4,000원 돌파 여부라던가 4,000원이 돌파가 된다고 하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좀 계속해서 이어지는 52주 신고가 갱신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DAP였습니다. 최근에 분위기가 개선되고 있다라고 하시면서 단기적으로 조정 구간을 거칠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계속해서 신고가를 돌파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긍정적인 전망 주셨습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ASR 종목은요, 바로 아무텍입니다. 아무텍은 스마트폰 수요 증가에 이번 3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오늘도 5%대 상승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전문가님, 아모텍 네. 52주 신고가까지 무난히 갈 수 있을까요? 아모텍 같은 경우는
일단은 좀 더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DAP보다는 변동성이 조금 좀 떨어지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이 아모텍이라는 종목을 소개를 시켜드렸을 때는 약간 좀 긴 호흡을 가지고 좀 멀리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이제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좀 더 가야 될 길이 많이 남아있는 그런 종목이기도 하고 제가 처음에 이제 소개시켜드렸을 때 좀 몇 거래 이제 착착 치고 올라가다가 최근에 한번 좀 밀려가지고 약간 좀 아쉬운 그림이 나왔다가 다시 한번 이제 좀 재상승의 흐름을 좀 만들어가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아모텍은 그 카메라 모듈 쪽에서 이제 과거부터 좀 유명했던 그런 기업이죠. 요즘에 휴대폰이 뭐 잘 팔리는 부분들도 있고 그 신제품 효과들도 있는데 요즘에는 카메라를 핸드폰 하나에다 막 3개, 4개, 막 5개 막 이렇게 이제 넣어버리고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 이제 저평가됐었던 카메라 모듈 관련된 종목들의 실적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개선이 되는 모습들 이런 부분들이 그대로 이제 주가에 반영이 될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3분기 실적이 나왔는데 이제 3분기 실적을 볼 때는 그러니까 2018년도 3분기의 실적이랑 이번에 나왔던 3분기 실적이랑 이제 비교를 하죠.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한 150% 이상의 그 영업이익이 더 올라가는 증가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차트를 본다고 하면은 그런 부분들이 아직 그 주가에 반영이 되지 않은 그런 모습이고 여전히 이제 주봉상의 차트라던가 월봉상의 차트를 본다고 하면은 아직까지는 좀 바닥권에서 좀 기어 다니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들이 이런 실적 내용들과 이제 더불어서 추가적인 상방 가능성이 이어질 그 흐름으로 저는 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모텍을 그 당시에 보고 그동안에 조금 아쉬웠어야 하셨던 분들도 지금부터 이제 2차 파동과 새로운 우상향 추세에 대한 부분들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수급들도 좋았고요. 앞으로 이제 이런 수급들만 이어진다고 하면은 충분히 지난번 만들어놨던 전고점 돌파, 그다음에 이제 26,000원대까지 돌파가 나오면은 그 윗공간이 이제 확 열려버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한번 기대를 해보시면은 좋겠습니다. 네, 아모텍이었습니다. 조금 시간이 걸릴 수는 있지만 추가적인 상승 여력 충분히 있다라고 설명하셨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 종목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고려시멘트입니다. 고려시멘트는 오늘 0.5%가량 하락했지만 무난한 시작을 했다라고 하고요. 또 음봉이 나올 때마다 추가 매수해야 할 좋은 종목이라고 하는데요. 전문가님, 어떤 관점에서 고려시멘트 좋게 보시는 걸까요? 고려시멘트는 어제 제가 소개를 시켜드렸던 종목입니다. 뭐 하루 만에 막 급등이 나갔으면은 뭐 더할 나위 없이 좋았겠지만은 뭐 저는 항상 음봉 매수와 내려올 때 매수를 좀 권장을 하기 때문에 오늘 나왔던 음봉은 충분히 우리에게 매수를 담을 수 있는 좀 좋은 기회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고려시멘트 같은 경우는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이제 좀 정치 테마의 그 새로운 이슈를 좀 소문을 좀 돌리고 있는 그런 종목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정부에서 투자한 그 뭐 SOC 관련된 정책 수혜주로 이제 편입이 되는 그런 모습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늘 뭐 그 미국 쪽에서 북한과의 또 관계를 개선시킬 수 있을 만한 또 좋은 뉴스가 하나 나왔는데 거기에 이제 뭐 직접적이진 않지만은 뭐 시멘트 관련된 종목해서 남북 경협의 이슈도 같이 가지고 있는 종목입니다. 흔히 말해서 약간 좀 뭐 양다리 종목처럼 바람둥이 같이 이슈와 재료가 되게 많은 종목인데 그래서 그동안에 움직였던 모습들을 본다고 하면은 단기간 안에 이제 급등하는 그런 종목들이 되게 급등하는 모습들이 되게 많이 나왔었던 그런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제가 그 많은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고려시멘트라는 종목이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제가 이 방송에서도 소개를 시켜드리고 그 당시에 단기간 안에 한 40% 정도의 상승률이 나와서 저한테는 되게 기분이 좋은 종목이에요. 근데 이거를 잘 매수를 못 하셨던 분들은 좀 고점에서 잘못 치고 들어갔다가 좀 그 손실을 봤다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차트를 볼게요. 이제 그렇게 끼가 있는 종목이고 올라갈 때마다 이제 개인 투자자들한테 관심을 많이 받는 종목들이라고 한다면은 자리를 만들어 놓고 올라갈 때가 아닌 좀 더 유리한 그 바닥권에서 재차 올라갈 준비를 하고 있는 이런 구간대 혹은 뭐 여기서 지지점이 나오고 있는 뭐 61선 가까이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하기에 더 좋은 종목들이 되겠죠. 그래서 과거에 최근에 올라갔을 때도 하루 만에 26%의 상승률이 나왔었고요. 그다음에 10월 18일 날도 25%의 상승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 종목은 거래량이 확 그 들어오는 구간에서는 다른 종목들보다 더 강력하게 뭐 10%, 15% 이상, 뭐 20% 이상 이런 식으로 짱대 양봉이 많이 만들어졌었던 종목이니까 좀 유리한 가격에서 천천히 좀 매수를 해보시고 급등이 나오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을 때 바로 이제 분할 매도를 들어가면서 좀 시원한 수익으로 기대를 해보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려 시멘트 이슈와 재료를 모두 갖추고 급등할 여지가 충분히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눌렸을 때마다 모아가시는 전략 이야기하셨습니다. 자, 여기까지 편입주 AS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방송이 끝나면 오후 9시 30분부터 온라인 무료 방송이 이어지는데요. 전문가님, 네. 오늘 온라인 무료 방송 어떤 내용 강의하시나요? 일단은 제가 무료 방송을 할 때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찾아와 주시는 이유가 가장 지금 좋게 생각하는 종목이 어떤 것일까, 그다음에 그동안 히트를 좀 많이 보여드렸는데 그런 종목들을 제가 좀 아껴놨다가 지금 온라인 그 무료 방송을 통해서 히든 종목으로 선택을 좀 많이 해드렸죠. 그래서 저는 오늘 올겨울에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준비를 잘 못하고 있는, 그다음에 지금은 잘 보지 못하는 그런 종목들 중에서 올겨울에 가장 핫하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을 하나 골라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온라인 무료 방송을 통해서는 제가 이제 좀 중기 혹은 뭐 중장기 목표로 해서 우리가 겨울이 지나갈 때 대략 한 좀 멀리 본다고 하면은 50% 정도 가량의 목표 수익률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을 준비를 했는데, 저와 같이 이 종목에 좀 도전을 해보실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은 주저하지 마시고 오늘 온라인 무료 방송에 참여하셔서 제가 알려드리는 지금 테마의 흐름들, 그다음에 거기에 포착되는 히든 종목들까지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추운 겨울에 뜨겁게 급등할 수 있는 히든 종목 이어지는 온라인 방송에서 공개하신다고 하는데요.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털 검색창에 투자병법 검색하시고요. 투자병법 클릭하시고 들어오시면 오늘 출연한 다비드 김정엽 전문가님 얼굴 보이고 지금 동그랗게 반짝이는 방송 보기 버튼 누르고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더불어서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 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이제 오늘 강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은 네. 어떤 내용이죠? 네, 저는 앵커님이 이렇게 고개를 돌리면서 전문가님 이렇게 부를 때 굉장히 막 좀 긴장이 되는 것 같아요. 질문하실 때마다 항상 똑같이 지금 말씀하시는데, 오늘 그 강의를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은 우리가 놓치고 있는 한 가지 테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제가 오늘은 게임주에 대한 얘기를 해드릴 건데, 사실 제가 좀 몰래 좀 감춰놓고 가서 딱 해드리려고 했는데 아까 온라인 무료 방송 자막이 나가면서 지금 게임주에 대한 힌트가 다 나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지금 게임주를 별로 관심을 안 가지고 계시고, 뭐지? 게임주? 이런 그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 생각을 많이 하실 텐데, 우리가 지금 게임주를 하나 또 매수를 하고 준비를 해야 되는 이유, 올겨울에 왜 가장 큰 기대가 되는지 오늘 제가 투자병법 강의를 통해서 시원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비드 김정엽 전문가님의 강의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나와라 뚝딱. 자, 우리 이데일리 시청자분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주식 멘토 다비드 김정엽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 수능 때문에 시장이 또 1시간 늦게 개장을 하고 1시간 늦게 또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도 이 방송 준비하고 하면서 굉장히 좀 바쁜 그 하루를 보냈는데, 그런 와중에 저에게 굉장히 좀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종목과 그다음에 이제 매력적으로 다가온 그 테마들이 좀 눈에 보였던 것 같습니다. 앞서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오늘은 제가 게임주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제가 게임주에 대한 얘기를
거의 이제 전문가 방송을 하면서 좀 몇 년 만에 좀 다시 그 진행을 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은 그동안에 이제 게임주들이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뭐 몇 년 전에는 우리나라에 지금 거의 뭐 주도주 역할을 할 정도로 굉장히 좀 많은 흥행과 주가의 상승들을 좀 보여줬었는데 마치 이제 뭐 지난번에 화장품 종목처럼 게임주도 몇 년 동안 되게 좀 하락을 많이 했었고 시장에서 이제 관심을 좀 빼앗겨버린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제 뭐 어떤 내용들이 있었냐면은 과거 이제 게임주들이 되게 잘 나갔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은 게임 기업들이 게임들도 되게 잘 만들고 우리나라의 게임들이 해외에서 인기를 많이 끌고 있는 것도 맞습니다. 근데 또 우리나라가 게임을 되게 잘해요. 그래서 게임을 잘하고 그다음에 뭐 이제 게임 e스포츠라고 이제 표현을 하죠. 그래서 뭐 게임 강국으로도 이제 많은 나라에서 이제 유명하고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게임주들도 굉장히 분위기가 좋았고 그다음에 해외 수출도 좀 많이 나오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과거에 우리나라에서 사드 미사일을 또 이제 배치하고 그다음에 그런 내용들이 나오면서 중국인들이 우리나라를 되게 좀 싫어하게 됐어요. 왜냐면은 이제 사드 미사일이 레이더가 원래 이제 북한을 이제 보려고 하는 건데 레이더 범위가 중국의 또 주요 시설들까지 지금 범위를 포함한다고 해서 중국 사람들이 되게 싫어했습니다. 근데 이제 중국인들은 이제 또 화가 나면은 이제 막 그걸 행동이 그냥 엄청나게 또 빠르게 즉각적으로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이제 뭐 상품들도 안 쓰고 연예인들도 뭐 TV에 못 나오게 하고 그러다가 이제 게임주 안에서는 우리나라의 게임을 중국에서 퍼블리싱을 하지 못하게 그렇게 좀 막아버렸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게임주들이 막 힘을 못 쓰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어린 친구들한테 게임의 시간을 제한을 넣어버리고 이런 모습들이 나오다 보니까 게임주들의 좀 악재가 나왔었고 그동안에 좀 좋지 못했었던 그런 흐름들이 나왔었죠. 근데 지금은 이제 과거에 워낙 많은 낙폭들을 좀 받았었던 게임주들이 이제는 바닥권에서 야금야금 자기 자리를 잡고 좋은 수급 개선과 그다음에 좀 예사롭지 않은 그런 움직임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게임주에 대한 얘기를 할 텐데 첫 번째 제가 게임주를 좋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차트가 좋아요. 차트가 좋고 그다음에 수급이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야 차트가 좋아서 게임주를 봐야 된다고라고 이제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저는 항상 새로운 테마를 준비를 할 때 가장 우선시하는 부분들이 차트가 만들어졌는가 이런 부분들을 가장 우선시해서 봅니다. 그래서 제가 많은 테마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과거에 제가 이글벳이라는 종목, 그 다음에 이제 돼지열병 관련된 종목들을 돼지열병이 오기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들도 거기에 관련된 종목들이 차트를 하나하나씩 다 만들어 놓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급등 전에 차트는 항상 급등하는 종목들은 차트에다 단서를 남긴다고 이제 표현을 해드리는데 그런 모습들이 나와서 테마에 대한 부분들이 또 정보를 파보고 그다음에 자세하게 조사를 해본다고 하면은 올라가는 재료들과 일정들은 다 차트에 반영이 돼서 이미 좀 기대되는 이슈들이 뒤에 남아 있다는 거죠. 미세먼지를 제가 먼저 준비를 해드릴 때도 항상 또 차트를 먼저 보고 차트가 만들어지는데 뭐가 있지 그러면서 조사를 해본다고 하면은 올라갈 만한 모멘텀들이 뒤에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이번에 게임주들도 마찬가지의 차트와 그다음에 지금 요즘 예사롭지 않은 차트의 변화를 계속해서 좀 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1차적으로는 기술적인 부분들이 이제 완성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지금 게임주들의 특징과 어떠한 흐름들과 어떠한 기대치를 보여주고 있는지 그런 거를 이제 하나하나씩 좀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최근에 굉장히 좀 웃기도 그렇고 좀 애매했던 그런 해프닝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떤 부분들이냐면은 이게 뉴스 기사를 보시면은 오늘의 테마해서 이게 2019년도 10월 30일 날 나왔던 뉴스입니다. 중국 판호가 뭐길래 롤러코스터를 탄 게임주 이렇게 나왔죠. 근데 이제 이 판호란 게 뭐냐면은 이제 판권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돼요. 혹은 뭐 이제 서비스를 이제 게임 서비스를 낼 수 있는 뭐 허가권이라던가 혹은 판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국이 사드 배치 이후에 우리나라의 판권을 막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게임은 이제 중국에서 이제 이용을 할 수가 없어요. 아니면 이제 중국에다가 회사를 두고 이렇게 이제 좀 외적으로 돌리는 방법이 있긴 한데 그런 부분들은 이제 지금 실질적으로 지금
그 영업이익이라던가 그런 부분들을 낼 때 마진이 많이 떨어져서 좀 사용하기가 애매한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막혀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얼마 전에 그 해프닝이 어떻게 났냐면은 그 액션스퀘어라는 기업의 한 그 게임이 중국에서 파노가 허가가 됐다라는 소문이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럼 이제 중국도 뚫리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소문이 나가지고 10월 30일 날 그 게임주 종목들이 일제히 막 상승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어요. 근데 이게 지금 해프닝으로 끝나면서 알고 보니까 이 그 삼국지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들어가는 게임인데 중국에서도 이제 비슷한 이름의 게임이 출시가 됐는데 그거를 이제 허가가 된 거를 이 회사의 이 기업의 게임인 걸로 착각을 한 거죠. 그래서 그런 공식 이제 처음에 이 액션스퀘어가 처음에 이제 상한가 위치에서 시작을 했다가 이게 풀려버리고 또 아래쪽으로 이렇게 좀 내려와 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냥 하루 만에 지나가 버리는 그런 이제 해프닝으로 이제 끝났었던 날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때 이제 게임 관련된 종목들이 일제히 상승하는 모습들이 여기서 이제 나왔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게 사실이 아니었다고 한다면은 사실 주가는 원래 이제 있던 자리로 이제 뭐 돌아간다던가 혹은 뭐 이제 바로 이제 아래쪽으로 이탈을 한다던가 뭐 그런 그림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 이후에 그 게임주 종목들이 움직임이 오히려 이제 거래량을 한번 받고 시장에 때 관심을 받고 그다음부터는 차트를 다시 만들면서 우리가 이제 좋아하는 이런 바닥 돌파를 준비하는 종목들과 실질적으로 수급이 개선이 된다던가 그 계기를 통해서 거래량이 늘어나고 차트가 만들어지고 있는 그런 게임주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액션스퀘어를 보는 게 아니고 그다음에 이제 액토즈 소프트라는 기업을 잠깐 볼게요. 마찬가지로 이 파노에 대한 그 해프닝이 있었을 때가 이날이거든요. 그래서 이날 액토즈 소프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갭상승을 하면서 아니라고 하니까 주가를 좀 반납을 하긴 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부터 여기서 이제 그 흐름을 본다고 하면은 그동안 나오지 않았던 대량 거래량도 바닥권에서 나오기 시작하고 여기서 이제 거래량이 여기는 보이고 여기는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여기가 너무 적게 나왔고 여기서 거래량이 많이 늘어났다는 뜻이 되겠죠. 그때 이후로 지속적으로 이제 위쪽으로 툭툭 찌르고 바닥 잡고 그다음에 저점을 이렇게 올려가는 이런 그림들이 하나하나씩 지금 보여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뭐 한두 종목뿐만이 아니고 게임주들이 YJN 게임주도 마찬가지죠. 바닥권 잡고 이제 바닥에서 돌파하려고 거래량 늘려놓고 위쪽으로 툭툭 찌르는 모습들이 지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이 뭐 파노 해프닝 이후에 거래량이 확 늘어난 부분들을 이거를 가지고 파노가 거짓이었지만은 이것이 주가를 올리는 이유야라고 이제 해석하기는 어렵겠죠. 근데 과거에 우리 그 화장품 종목 제가 아모레지라는 종목을 좀 설명을 드렸었고 그 종목이 되게 많이 올라갔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수익을 좀 냈었던 종목인데 제가 그 당시에 그 화장품 흐름들을 쭉 설명을 드리다가 어떤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었냐면은 이 동그라미를 친 이 날짜를 본다고 하면 이 시기에 화장품 종목들이 다 비슷하게 바닥을 기어다니고 거래량이 없다가 거래량이 확 늘어나면서 위쪽으로 탁 치는 그런 모습들이 다 똑같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뭐냐면은 일본에 이제 수출 규제 하면서 불매 운동이 많이 나왔었고 그 다음에 그게 또 화장품 쪽으로도 이어지는 그런 일들이 좀 있었잖아요. 그 당시에 이제 한국 화장품 제조 코리아나 이런 종목들도 마찬가지로 이때 이제 바닥에서 나오지 않았던 거래량이 늘어나고 확 급등하는 모습들이 나왔는데 그 당시에 우리가 좀 그 의미 있게 봤었던 부분들이 한번 급등을 하고 그다음부터 거래량을 늘려나가면서 주가의 방향성을 위쪽으로 만들기 시작했다라는 부분들을 제가 강조를 시켜드렸었죠. 그러면서 그때부터 거래량이 상대적으로 늘어나고 좋은 추세가 만들어졌는데 이때부터 이제 뭐 호재라던가 혹은 뭐 이제 뭐 실질적으로 관심을 많이 받게 되었고 뭐 11월 달에 있는 뭐 중국과의 이슈들 이런 부분들이 이어지면서 결국에는 이 종목이 위쪽으로 그 강한 짱대 양봉 슈팅이 나오면서 굉장히 강하고 빠르게 상승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이제 올리려는 궁극적인 이유가 되지는 않겠지만은 이 차트의 흐름들과 거래량을 늘려놨다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미가 크다는 거를 강조를 시켜드렸고 이번에 11월 초에 화장품 종목들 제가 말씀드렸던 화장품 종목들 다 급등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게임주들 안에서도 반응이 하나하나씩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게임주를 준비할 수 있는 첫 번째 이유가 또 되겠죠. 근데
이런 것만 보고 하기에는 아직은 좀 뭔가 단서와 근거들이 좀 부족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근데 이제 제가 게임주를 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왜 좋아하냐라고 이제 그 질문을 하신다고 하면은 게임주들이 변동성이 굉장히 세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끼가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뭐 무거운 종목들 이런 걸로 해서 뭐 장기 투자를 하고 이런 것들보다는 단기간 안에 빠르게 올라가면은 뭐 굉장히 좋겠죠. 최근에 이제 말씀드렸던 SDN 같은 경우도 한 달 사이에 70% 정도의 상승률이 나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약간 좀 가벼운데 이슈가 확실해가지고 잘 올라가는 종목들이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이제 뭐 더할 나위 없이 매수하기 좋은 종목들이 되겠죠. 근데 그런 종목들이 고점이 아니고 바닥에서 이제 시작하는 단계라서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굉장히 위험이 적다고 한다면은 우리한테는 뭐 더 좋은 찬스가 오는 겁니다. 근데 지금 게임주들이 끼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끼라는 거는 단기간 안에 팍 급등을 할 수 있는 그 변동성을 많이 내포하고 있다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그게 이제 어디서부터 왔냐면은 좀 상징적인 몇 개의 종목들이 움직임이 나오면서 그런 종목들의 이제 분위기를 확 이어가는 그런 종목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든다고 하면은 플레이위드라는 그 기업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 종목을 보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예전에 이 종목이 거의 미친 거 아니야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단기간에 막 점 상한가가 나오고 상한가가 나오면서 1개월 사이에 대략 650% 정도의 상승률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이 플레이위드라는 종목이 이렇게 막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이런 강한 상승 흐름들이 나왔을 때 이 분위기를 타고 같이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었어요. 이거랑 직접적인 연결고리가 있는 것도 아니었는데 그 당시에 게임주들의 분위기가 갑자기 좀 급 올라가면서 같이 이제 변동성을 확 때리는 그런 종목들이 많이 생겨났죠. 예를 든다고 하면은 룽투코리아 같은 종목도 그 당시에 1개월 사이에 대략 120% 정도의 상승률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에 뭐 같이 움직이고 있는 뭐 드래곤플라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좀 빠른 상승률이 그 당시에 이제 나오기도 했었죠. 근데 이제 보니까 게임주들이 물론 뭐 대장주들 무거운 종목들도 있겠지만은 약간 좀 시가총액이 그렇게 크지 않는다던가 혹은 뭐 이제 주가가 이제 1,000원대에 있는 그런 종목들이라고 한다면은 과거에 또 소외되었던 기간들도 오래되고 하고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거래량이 좀 많이 떨어져 있었던 단계 그다음에 호가들이 이제 뭐 매도 잔량 호가들이 좀 비어 있는 그런 공간들이 나오니까 거래량이 한번 확 터지면은 단기간 안에 막 15% 20%고 뭐 상한가 이렇게 날아가 버리는 종목들이 지금은 되게 많아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서 이제 그 액션스퀘어라는 종목을 본다고 하면은 말씀드렸던 게 과거 여기서부터 1년, 2년, 3년 동안 계속 소외가 됐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한 파동에서 한번 올라갔다 내려오는 이런 단계가 있었는데 이 자그마한 파동 안에서 여기를 이 확대를 해서 본다고 하면은 이 종목이 마찬가지로 1개월 사이에 이 작은 파동 안에서 130%의 상승률이 나왔습니다. 그만큼 그 게임주들이 지금 많이 상승에 좀 굶주려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일단은 게임주들의 되게 그 좋은 그다음에 지금 기대를 할 수 있는 아직 오르지 않았는데 이제 오르려고 해. 근데 게임주들은 한번 올라가면은 이런 식으로 어마어마한 상승률을 보여주지. 이런 기대감들이 모이고 모여서 우리의 추가적인 또 기대감들과 혹은 종목의 상승 가능성들을 더 이제 높여줄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체크를 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의미 있는 차트의 흐름.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동안에 이제 화장품이 아니죠. 게임주들이 보여줬었던 급등의 효과들, 그다음에 끼를 확인했다는 부분들이 될 거고, 그다음에 이제 뭐 다른 뉴스들을 본다고 하면은 일단은 게임주의 아버지 혹은 게임주의 대장이라고 한다면은 우리나라에선 지금 뭐 NC소프트라고 할 수 있겠죠. NC소프트의 메인 게임이라고 한다면 또 이제 리니지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리니지가 이제 출시하는 그런 시즌에는 항상 게임주들의 기대감과 그다음에 게임주들의 반등 가능성에 대한 내용들이 항상 나왔었는데 이번에 2019년도 11월 27일 날 리니지 M2의 그 출시를 좀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거기서 이제 게임주들의 분위기가 살아나고 있는 상황에서 대장주가 또 신규 게임을 출시를 하고 거기에서 이제 주가에 반영이 되고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다고 한다면은 거기에 맞춰서 이제 움직이는 좀 스몰캡 기업들, 작은 중소형 게임주들의 움직임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하나하나씩 다 봅시다. 이번에 오늘 또 이슈가 하나 있었어요. 여기 나온 거는 보시면은 역대 최대 지스타 2019 개막이라고 이제 그 기사가 나와 있는데 2시간 만에 또 완판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뭐 연중 게임을 하는 사람들, 게임을 좋아하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좀 큰 행사고, 이제 뭐 예를 든다고 하면은 우리가 연초에 뭐 CES 2019 혹은 뭐 이제 CES 2020 하면서 IT 혹은 뭐 기술주들 보시는 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와 그 다음에 그 뭐 IT 종목들의 한 해 동안의 방향성을 또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중요한 행사가 있잖아요. 이제 뭐 IT 쪽에서의 CES라고 한다면은 게임주 쪽에서는 이 지스타라는 이 행사가 굉장히 또 중요한 행사가 됩니다. 여기서 이제 뭐 여러 가지 내용들도 나오고 그다음에 뭐 기대치들도 막 반영이 되는 그런 멘트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좀 중요한 행사인데, 이번에는 또 이제 뭐 역대급이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굉장히 지금 흥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그림들이 나오면서 실질적으로 과거에 나오지 않았었던 게임주들의 수상한 움직임들이 그다음에 좋은 흐름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거에 이 썬데이 토즈라는 종목을 본다고 하면은 소외됐던 기간들이 굉장히 길어요. 근데 그동안에 나오지 않았었던 대량 거래량들이 최근에 많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 종목 자체가 좀 살아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여기를 확대해서 본다고 하면은 바닥권에서 이렇게 거래량 늘리면서 위쪽으로 툭툭 치는 이런 모습들이 나오고, 실질적으로 이 종목의 수급을 본다고 하면은 개인 쪽의 물량이 아니고 외인과 기관 쪽의 쌍끌이 매수가 더해지면서 야금야금 묵직한 이런 수급들이 채워지고 있는 그런 실질적인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M게임이라는 종목도 마찬가지로 바닥권에서 급등 한번 나오고 거래량 늘리면서 야금야금 바닥 돌파 자리를 만들고 있는데,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수급표를 본다고 하면은 개인 위주의 물량들이 아니고 외국인 수급들이 연속적으로 쏠리고 있어요. 제가 아까 우리나라에 지금 외국인 수급들이 다 빠지고 있어요라고 말씀드리고, 그럼 이 수급들이 어느 섹터로 쏠리고 있는지를 제가 체크를 하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썬데이 토즈, 뭐 N게임 등등등 많은 게임주들 쪽으로 하나하나씩 수급이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게임주 안에서 가장 중요한 모멘텀이 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파노라는 것인데, 지금 뭐 e스포츠 한중일 삼국지 하면서 내년 개최되는 행사를 통해서 이런 관계들이 해소가 되고 중국에서 이제 파노를 좀 풀어줄 가능성이 좀 제기가 된다라는 뉴스라던가, 혹은 좀 더 강력한 뉴스, 우리나라 이제 문체부 장관의 파노가 풀릴 거에 대한 가능성을 언급을 하고, 웬만하면은 이번 혹은 뭐 내년 초쯤에는 파노가 풀리지 않을까, 우리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 지금 미국과 일본은 파노가 다 중국에서 풀려버린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다음은 한국이 될 가능성이 크고, 그 가능성을 이제 게임주들이 날아갈 수 있는 그 가능성을 이번 겨울 그 다음에 연초에 대한 기대감들, 이런 부분들로 이제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히든 종목을 딱 여기서 이 게임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차트를 보신다고 하면은 과거에 제가 많이 설명을 드리고 급등의 정석 패턴이죠. 거래량 늘리면서 기준선 돌파, 그다음에 거래량 죽여놓고 안착하는 이런 그림들. 그리고 과거에 지금 이제 막 돌파가 나왔는데, 중요한 거는 과거에 이 종목이 끼가 있었냐 없었냐, 과거에 잘 올라갔었냐 안 올라갔었냐인데, 과거에 어마어마한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이번 파동에서도 위쪽으로 추가적인 강한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크다라는 겁니다. 제 강의를 많이 들으셨던 분들은 충분히 눈치를 채셨을 테지만, 제가 예시 종목으로 이글벳 차트를 갖고 왔거든요. 이글벳 차트가 과거에 끼가 있었던 종목이 재차 바닥을 돌파하면서 위쪽으로 쓰는 구간에서 제가 이 종목을 우리 시청자분들께 이 자리에서 추천을 드렸습니다. 이 위치와 이 패턴을 보시고 이글벳이라는 종목이 이 같은 패턴 이후에 점 상한가를 2번 가면서 단기간 안에 87%의 상승률이 나왔죠. 끼와 바닥 돌파, 차트적인 부분들은 이걸로 충분히 완성이 되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글벳과 같은 패턴에 있는 이 종목인데, 그 종목이 바닥권에서 주봉상 차트도 붙이고 새로운 돌파를 하면서 과거의 전고점대에 몰려있는 이 매물대 위치까지 대략 차트를 60%의 정도 공간을 오픈을 시켜놓은 상황입니다. 그 전에는 매물대가 하나도 없죠. 그래서 이 열려있는 공간에서 이슈와 재료, 그다음에 거래량이 터지면서 단기간 안에 상승률을 보여준다고 하면은 충분히 우리가 이 열려있는 이 공간의 수익률들을 충분히 챙길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종목에 대한 부분들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바로 이어지는 종목 브리핑 시간까지 주목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강의 잘 듣고 오셨나요? 앞서 오늘 강의에서는 하반기에 게임주를 주목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요. 자, 이제 관심 편입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게임주에 대한 이야기 해주셨는데 관심 네. 편입주도 게임주겠죠? 네, 물론입니다. 첫 번째 종목은 컴투스라는 종목을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컴투스는 대표적인 모바일 게임 업체이기도 합니다. 해외에서 서머즈워의 인기가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고 신작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데 게임주에 대한 설명들은 앞서서 다 드렸기 때문에 바로 차트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컴투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오랜 기간 동안 소외가 되었다가 이제 처음으로 바닥 돌파가 나왔어요. 거래량 늘리면서 바닥 돌파가 나왔고 일봉상 차트가 이렇게 나오고 주봉상 차트도 이제 바닥 돌파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월봉상 차트도 이제 돌리는 이런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봉상 차트가 그동안 많이 소외됐던 구간에서 지금 게임주의 분위기, 그다음에 수급 개선, 그다음에 이쪽으로의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 이런 걸 이제 보시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대신 주가가 좀 무겁기 때문에 나는 무거운 종목을 좀 오래 가져가는 걸 좋아해 하시는 분들은 컴투스를 보시고 목표가는 12만 원, 그다음에 손절가는 여기가 이탈되는 94,000원 이렇게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관심 편입주는 컴투스였습니다. 대형 게임주 좋아하시는 분들은 컴투스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가 이하에서 매수하신다면 12만 원까지 열려 있고 손절가는 94,000원을 설정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관심 편입주는 이어지는 온라인 방송에서 공개됩니다. 전문가님, 네. 오늘의 히든 편입주도 이 게임주 맞을까요? 네, 당연합니다. 근데 게임주긴 게임주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플레이위드라던가 아까 보여드렸던 이제 룽투코리아라던가 이런 것처럼 단기간 안에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종목을 준비를 했습니다. 왜냐면은 우리는 지금 시장에 테마들이 굉장히 좀 빨리 돌고 있기 때문에 매수는 넉넉하게 그다음에 종목은 빠릿하게 움직여서 최대한 빠르게 수익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 필요하겠죠. 제가 올겨울에 최대 게임주들 중에서 최대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유일한 게임주라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게임의 이슈와 더불어서 굉장히 중요한 모멘텀이 있는데 제가 그거를 얘기하면 종목이 노출이 될 것 같아서 온라인 무료 방송에서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차트 흐름들을 보여드렸죠. 제가 많은 수익을 드렸었던 다비드 전문가의 급등 패턴에 정확하게 포착이 되어 있었던 종목이고요. 이글벳이 점 상한가를 가기 전에 같은 동일한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 지금의 바닥 돌파 위치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봉상 지금 구간에서 그 다음 매물대까지 대략 한 60% 정도가 열려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지금 충분히 매수하고 좋은 수익률을 기대해 볼 만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온라인 무료 방송을 통해서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 궁금하신 분들 들어오셔서 종목들 꼭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빠르게 수익 날 수 있는 최고의 히트 게임주 이어지는 온라인 방송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털 검색창에 투자병법 검색하시고요. 투자병법 클릭하시고 들어오시면 오늘 출연한 다비드 김정엽 전문가님 얼굴 보이고 지금 반짝이는 방송 보기 버튼 누르고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투자병법은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희는 내일 더 알찬 강의와 좋은 종목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